안녕하세요. 이엄맘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오늘은 볶음곡식 중에서 바로 콩, 우리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고 먹게 되는 그 검은 콩을 어떻게 맛있게 아삭아삭하게 그리고 딱딱하지 않게 볶을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볶음곡식 중에 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이, 우리가 또 흔히 이렇게 밥에 섞어서 먹는 잡곡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수수, 뭐 율무, 보리, 이러한 잡곡들을 이용해서 또 볶음곡식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물론 가장 주된 그 곡식은 현미쌀과 찹쌀이겠지만 이 잡곡을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볶음곡식을 만들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일단 그러한 잡곡들은 현미보다는 약간 그 껍질이 더 두껍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는 물에 불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곡식들은 한번 불려야 돼요. 2~3시간 정도 물에 불린 다음에 물의 양도 현미밥을 할 때보다는 훨씬 좀 많이 잡으셔야 돼요. 최소 1cm에서 2cm, 여기가 쌀이에요. 곡식이에요. 그러면 물은 곡식이로 한 1~2cm 위로 올라올 정도로 넉넉하게 물을 잡아서 밥을 하시면 돼요. 뜸을 들이는 것도 현미밥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여야 돼요. 처음에 아주 센 불에서 추가 달랑거리죠. 그런 다음에 오븐은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불을 낮춘 다음에 충분히 뜸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불을 완전히 꺼서 스팀이 증기가 저절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리는 것은 그 현미쌀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곡식도 잡곡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럼 약속대로 콩을 어떻게 아삭아삭하게 볶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콩과 물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콩은 이엄맘이 올해 농사 지은 콩인데 뭐 정식으로 지은 건 아니고 그냥 빈틈에 조금씩 지어놨는데, 제가 돌보질 않았는데도 아주 이만큼의 수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쁘던지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검은 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섞였어요. 서리태, 흑태, 뭐 약콩, 이런 3가지 종류가 섞였는데, 콩을 일단 한 컵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콩이 검은색이라서 하얀색 냄비를 준비했어요. 그래야 물이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라 바로 부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콩을 이렇게 냄비에 부으신 다음에 물을 붓는데, 콩 위로 물이 한 1~2cm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물이 한 1~2cm 정도 올라올 정도로, 자, 한 요 정도 부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좀 보이시나요? 물의 양이 현미밥보다는 꽤 많아요. 현미밥은 쌀 위로 약간만 올라오도록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한 1~2cm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끓이면 되는데요. 이 검정콩은 검정콩은 미리 불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콩을 미리 불려놓으면 콩 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건조시키기가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씻어서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콩을 이제 삶을 텐데, 이 콩을 삶을 때 콩은 금방 넘쳐서, 거품이 막 넘쳐서 흘러내리니까 꼭 이렇게 옆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물이 이렇게 막 거품이 흘러 넘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얼른 뚜껑을 열고 불을 낮추세요. 불을 낮춘 다음에, 자, 뚜껑을 비슷하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수분이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뭐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끓이면 되고, 수분이 날아가서 제가 지금 불을 켜놨더니만, 자, 이거 좀 볼까요? 지금 제가 미리 삶아 놓은 거예요. 수분이 다 날아갔죠. 그런데 반짝반짝하는 게 콩 표면에 묻어있는 수분이에요. 자, 이것까지 완전히 건조시켜주는 게, 이 불 위에서 건조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약한 불에서 바로 내리지 마시고, 물이 완전히 졸아들었다, 이제 물기가 없어졌다 하면 요렇게 한번 수분을 날리듯이 볶아주세요. 이렇게 수분을 팬 위에서 이렇게 완전히 날려줘야 건조시킬 때 훨씬 빠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수분을 날려준 상태에서 건조시키는데, 이 콩은
현미밥을 건조시키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제가 건조기로 건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꼬박 하루 반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연 건조를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글쎄요, 한 3일 정도 아니면 4일 정도 걸릴지 모르는데, 이건 역시 건조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보면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갔죠? 이렇게 수분이 날아갈 동안 충분히 볶은 다음에 건조기로 말려주시면 되고, 자, 이제는 콩을 볶기 위해서 팬을, 아주 작은 팬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충분히 예열을 시키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말려야 될 거예요. 자, 낮에는 햇빛이 따뜻하면 햇빛, 밤에는 아주 따끈한 방바닥, 아니면 선풍기 같은 걸 이용해서 말리는 시간이 가능하면 길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잡곡이나 이런 콩은 바싹 말려야 나중에 이렇게 볶았을 때 아주 바삭바삭하고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미리 이렇게 말려놓은 콩이에요. 자, 이 콩이 잘 말렸는지, 안에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씹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한번 씹어봤거든요. 씹어보니까 아삭하고 잘 깨지면서 아주 잘 말린 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팬이 어느 정도 예열이 되면 이 볶은 콩을, 이 말린 콩을 한 주먹을 넣고, 자, 콩들이 춤을 춰요. 콩들이 이 뜨거운 팬 때문에 막 이렇게 요동을 하고 춤을 추죠. 자, 이 상태에서 콩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껍질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 한두 개 딱 소리가 나면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불을 좀 줄여야 돼요. 약간 약한 불로 이렇게 줄인 다음에, 자, 약한 불로 줄여서 볶아주세요. 자, 약한 불, 이게 터지죠? 이거 보세요. 여기 가운데 이거 터졌어요. 자, 이렇게 볶아주지 않으면, 주걱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한쪽 면이 너무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 살살 이렇게 주걱으로 이리저리 좀 잘 뒤집고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 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볶아서 이것들이 터진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는 불을 아주 약하게 하시고 뜸을 들이듯이, 아주 약한 불에 뜸을 들이듯이 또 한 번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장에 가서 뻥튀기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아주 많은 양을 하지 않을 거니까 집에서 드실 만큼 조금씩 볶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오래 해놓으면 산화가 되고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 팬에다가, 나무 채반에다가 두시면 아주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고소한 그런 볶음콩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약간 불을 좀 높였어요. 불을 높인 다음에 이렇게 좀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좀 터진다, 이것들이 좀 볶아지는 것 같다 하면은 불을 낮춰서 중간 불에서 또 볶아주시고, 중간 불에서 좀 볶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웬만큼 볶아졌다 싶으면 아주 약한 불에서 뜸을 들이듯이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고 쉽죠? 콩은 쌀처럼 이렇게 밥처럼 서로 달라붙질 않아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식탁 위에 두세요. 자, 이엄맘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엄맘은 이렇게 식탁 위에 항상 이 볶은 콩하고 볶음국식을 둬요. 그래서 특별히 볶음콩은 식사하고 한 줌씩 거의 의무적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영양제가 따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검은 콩에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식탁 위에서 바로 즐기실 수가 있고, 영양제 대용으로 온 가족이 이렇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채반에 식힌 다음에 완전히 식으면 이런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콩 말린 것과 잡곡이나 곡식 말린 것들을 완전히 말려서 밀폐 용기에 담아 놓으면 아주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두 번째 보너스 요리가 있어요. 자, 이 볶음 곡식이 아주 딱딱하게 됐다, 실수해서 아주 딱딱하게 됐다, 아니면 볶음국식이 만들어 놓은 지 오래돼서 처음에 그 고소하고 신선한 맛이 없다 할 때 응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요리를 또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오늘 두 번째 요리는 뭐 사실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 이 기계가 알아서 해주지만 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 부엌에서의 파트너 노릇을 아주 잘해준 이 누룽지 기계를 한번 소개할까 해요. 뭐 여기저기 보면 좀 세월의 흔적이 좀 많이 묻었어요. 아주 오래 썼거든요. 자,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누룽지 기계를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열하는데 7분이 걸리니까 전원 버튼을 눌러준 상태에서 자, 이 볶음국식을 제가 한 컵을 이렇게 갈아놨어요. 실수로 딱딱하게 됐다거나 오래돼서 맛이 없을 때 이렇게 갈아 놓으세요. 한 컵을 갈아서 꼭 미숫가루 같죠? 그래서 볶음국식 한 컵하고 여기 들어가야 될 견과류가 있어요. 아몬드 가루 5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금은 아주 조금 한 꼬집 정도 필요하고 꿀은 식성에 따라서 하나나 두 작은술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유는 3큰술 반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맛있는 누룽지 과자가 되거든요. 뭐 볶음국식 과자 아니면 뭐 전병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될 것 같고, 자, 일단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으세요. 조금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아몬드 가루 5큰술 넣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5큰술 넣으세요. 자, 아몬드 가루 대신에 다른 견과류도 물론 괜찮죠. 이건 충분히 응용 가능해요. 자, 아몬드 가루 5큰술 넣고, 뭐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그냥 다 넣을까요? 5큰술 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유 3큰술 반 넣으시고, 두유가 없으시면 물도 괜찮아요. 하나, 둘, 자, 3개 하고 반 정도 넣으시고, 자, 이러면 아주 맛있는 과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꿀을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누룽지 기계의 단점은 꿀이나 이렇게 단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타버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나 정도 저는 넣을까요? 하나 정도 넣어서 잘 섞어 보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굉장히 맛있는 그런 과자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한번 잘 반죽을 해볼까요? 자, 누룽지 기계로 과자를 만들 때 반죽이 질면 안 돼요. 질면 눅눅해지고 바삭바삭한 과자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직하게 손으로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 되직한 반죽이 좋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볶음국식 대신에 미숫가루를 응용해도 아주 좋겠죠. 미숫가루가 혹시 잘 서로 잘 달라붙질 않는다면 거기에 뭐 밀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도 되고요. 미숫가루만으로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볶음국식 대신에 미숫가루를 응용해서 그렇게 과자를 만들어도 아주 훌륭한 영양식 과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손으로 한번 제가 좀 뭉쳐 볼까요? 이것을 미리 새알심 크기만한 정도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준 다음에 이 기계에다 넣어주면 아주 좋겠죠. 자, 그래서 아주 되직해요. 보면은 이렇게 겨우 뭉쳐질 정도로 되직하게 이렇게 반죽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죽을 새알심 정도로 한번 만들어서 요 분량으로 하면 한 14개 정도, 뭐 12개 좀 크게 하면 12개, 좀 적게 하면 14개, 16개까지 나와요. 과자가. 그래서 한 새알심 요 정도 요만하게 꾹꾹 눌러서 준비해 주세요. 자, 양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준비해 주시고, 자, 일단 요 정도로 한번 만들어 놔 볼까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통밀가루를 이용한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통밀가루 반컵이에요. 통밀가루 반컵을 넣으시고, 이것은 캐슈넛 가루예요. 좀 다른 게 제가 이번에는 캐슈넛을 준비해 봤는데, 캐슈넛 하나, 둘, 셋, 넷, 5개. 통밀가루로 와플이나 이런 과자를 구울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통밀가루로 이렇게 구워 놓으면 너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견과류를 좀 충분하게 많이 섞어줘야지 이게 바삭바삭한 그러한 과자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캐슈넛을 5개를 섞었고요. 자, 꿀도 제가 하나만 섞어 볼까요? 너무 쉽게 탈 수도 있고 너무 달면 또 질리니까 약간
단맛이 약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만 한 작은술을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금도 한 꼬집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유가 필요하죠. 두유는 이건 밀가루기 때문에 한 4큰술 정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볶음국식보다는 밀가루가 좀 물을 많이 먹죠. 4개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 한번 섞어 볼까요? 그래서 이 팬이 예열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7분 정도면. 그래서 미리 켜놓고, 귀뚜라미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것은 예열이 다 됐다, 빨리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면 8개의 동그란 모양의 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8개를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시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시간 설정은 이런 것들은 꿀이 약간 들어갔으니까 쉽게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한 2분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한번 눌러 볼까요? 자, 홈에 맞춰서 꽉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또 통밀가루로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부지런히 자, 이렇게 해서 통밀가루로 할 때는 견과류를 많이 넣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바삭바삭, 견과류의 그 불포화 지방산 때문에 바삭바삭한 과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손으로 좀 반죽을 해야 되겠네요. 자, 손으로 좀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고, 이엄맘은 좀 이것저것 좀 잘 해보는 편이에요. 실험 정신이 뛰어나서 제가 이 누룽지 기계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역시 단 것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건포도 같은 것도 안 돼요. 달기 때문에 쉽게 타버리고요. 그래서 단 것들은 가능하면 이용하시지. 떡들 있죠. 아주 단 떡. 그런 것들은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숟가락으로 좀 떠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번째. 오늘 과자 많이 만드네요. 3번째. 또 누룽지 하면 밥이 빠질 수 없죠. 자, 현미밥 1컵을 제가 준비해 놨어요. 자, 밥 1컵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가, 자, 저는 밥에는 꿀을 넣지 않도록 하겠어요. 밥은 그냥 고소한 맛으로 먹을 수 있도록. 자, 코코넛 가루 1큰술. 코코넛이 들어가면 아주 바삭바삭하고 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가루 제가 1큰술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코코넛 하나 넣고, 없으면 생략 가능해요. 자, 캐슈넛 2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 여기는 제가 레몬즙을 조금 준비했어요. 레몬즙 1작은술 정도 준비했고, 자, 한번 볼까요? 볶음국식 과자가 색깔이 이렇게 까매 보이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탄 게 아니고 약간 타 보이기는 하지만 맛이 탄 맛이 날 정도는 아니고, 볶음국수 자체가 색깔이 약간 거무스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 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밀가루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통밀과자. 통밀과자는 그냥 손으로 뚝뚝 띄어서 넣어도 괜찮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크기에 맞게 3알심 정도로 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과자를 만들면, 뭐 전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전병 비슷한 과자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눌러볼까요? 이것도 역시나 2분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 자, 레몬즙 1작은술을 넣었죠? 자, 한번 잘 섞어볼까요? 그냥 오랫동안 이거, 그러니까 말렸으니까 보관이 오랫동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랫동안 그냥 보관해서 드시고 싶다 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그냥 쌀만으로 하세요. 이렇게 견과류를 넣은 것은 또 금방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밥알이 뭉그러지지 않도록 살살 이렇게 섞어주세요. 어떤 분은 여기다가 뭐 들깨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기름을 넣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자도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듯이 이 밥에 넣는 재료도 아주 다양하게 응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밥도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참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밥 말고 또 있어요.
제가 또 누룽지 기계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냉동실에 있는 떡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먹으면 처음에 그 먹었던 따끈한 그 떡 맛이 나질 않아요. 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자, 1분 만에 제가 열어봤어요. 연기가 나서. 자, 그래서 통밀 과자가 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런 채반에다가 넣고 식혀주셔야 이게 바삭바삭하고 눅눅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게 바삭하지 않고 눅눅하다 하면 건조기에 살짝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통밀가루도 됐고, 이제 밥을 한번 해볼까요? 밥은 설정 시간을 한 적어도 3분에서 4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는 한 3분 정도 해볼까요? 자, 밥은 한 숟가락 정도 이런 분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 숟가락 정도로 밥을 준비해서, 그래서 여행 갈 때 이런 걸 싸들고 가면 아주 좋겠죠? 식사 시간에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집어 먹는 재미, 그런 재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가는데 아마 제가 이것을 도시락으로 싸주지 않을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집어 먹도록. 자, 이렇게 해서 밥도 한번 해보고요. 자, 제가 이제 말을 끊었는데 이거는 이제 콩설기떡이에요. 콩설기떡은 냉동실에서 나오면 퍽퍽하고 또 쪄야 되고, 쪄도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룽지 기계에다 눌러 먹으면 정말 과자같이 바삭바삭한 그런 크래커, 스낵 같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냉동실에 있던 찹쌀떡 비슷한 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자, 제가 방송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조그만 그릇에 담았는데 이 종류가 무려 5가지예요. 자, 이 5가지 종류의 제가 그런 과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밥으로 만든 누룽지 과자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이것은 바로 이 설기떡을 이렇게 눌러서 과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볶음곡식, 여기 있죠? 볶음곡식을 이렇게 과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양이 예쁘죠? 얘는 모양이 좀 제가 너무 작게 만들어서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볶음곡식 과자. 자, 이것은 통밀 과자. 이렇게 통밀로 만든 과자. 아주 맛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자, 여기 보이는 아주 노르스름하고 예뻐 보이는 이 과자는 바로 이 떡을 제가 이렇게 누룽지 기계 눌렀는데, 이것을 처음에 2분 세팅을 해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타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생각보다 아주 설탕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분만 했더니 이게 쫀득쫀득한 거 있죠? 쫀득쫀득한 무슨 젤리같이 그 찹쌀에 씹히는 그 느낌 있죠? 저 쫀득쫀득한 젤리같이 씹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원래 이 그냥 떡보다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5가지 종류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고, 두 번째는 이 볶음곡식으로 만든 과자.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미숫가루로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약에 기계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수동으로 된 그런 뭐 팬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1분이 남았지만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미리 좀 꺼내 놨어요. 자, 이거는 아주 잘 붙었네요. 이렇게 한번. 자, 여기 보면 콩과 이 곡식과 누룽지 기계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과자들을 제가 앞에다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자, 다음에도 아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요리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